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호남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했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한 아파트 저수도로 연결된 수도관이 터지면서 주차장에 있던 차량 수십 대가 침수되고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에 접어든 가운데 가을 배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상기온 등으로 수확량이 줄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청년 창농타운이 나주에 있는 전남 농업기술원에 문을 열고 청년 농업인의 창업과 수익 창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치열한 접전 속에 양강구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심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약인데요.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얼마나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할지가 관건이 될 텐데 두 후보의 광주 전남 공약을 서울방송본부 정의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광주 전남 공약의 방점은 모두 미래 산업에 찍혀 있습니다. 이 후보는 서남 해안 중심의 분권형 에너지 생산을 통해 호남을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주황 집중식의 에너지 생산 방식보다는 이제는 분권형 에너지 생산 방식이 이제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투자를 통해서 에너지 생산 중심 도시로 좀 만들어가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호남을 자생력 있는 미래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에는 인공지능 산업 융합 클러스터를, 전남엔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소멸 해법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지방 분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공약은 호남과 강원, 충청을 잇는 강호축을 새로운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내용으로 문재인 시즌2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 후보는 행정 권한과 예산을 위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 실행 계획 없이 포괄적인 구상에 그치면서 민심에는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5.18 헌법 전문 수록에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 후보는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도 정치적 실용성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5.18 왜곡 등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처벌하는 역사 왜곡 단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전두환 옹호 논란 이후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5.18 정신을 지켜세우며 헌법 전문 수록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5.18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즉 우리 후보, 나의 후보라는 일체감을 강화시키는 어떤 선거운동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도 공동정부 구상과 같은 이런 전략적인 포석이 유권자들에게 소급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일 것 같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와 전남 발전을 위해 누가 얼마나 구체적인 그림을 들고 오느냐가 호남 표심을 잡는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저수저와 연결된 수도관이 터지면서 물이 새어나와 주차장 침수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 20여 대가 물에 잠겼고 아파트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등 주민 수백 세대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1m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주차된 차량도 바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 아파트 내 저수조와 연결된 수도관이 터지면서 지하 2층 주차장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저장된 물 700톤이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8시간 동안 이뤄진 배수 작업에도 불구하고 이곳 지하 주차장 바닥은 발목까지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20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차장이 물에 잠긴다는 방송을 듣고 주민들이 부랴부랴 차량을 이동시켰지만 피해를 막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시동을 일단 걸렸었어. 근데 남의 차는 안 걸려불고 후진도 안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겨우 거기를 갖다 놨지.
사고 후 수돗물 공급도 중단되면서 아파트 주민 수백 세대는 하루 종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밥하고 씻고 정답 모든 게 불편하고 할 수가 없어요. 소방은 수중 펌프와 발전기 수십 대를 동원해 배수 작업에 나섰지만 복구에는 8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저수조 수도관이 터진 이유는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때 아닌 물난리에 아파트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이달 들어 발생한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30%가 청소년과 어린이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광주 52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광주 전체 확진자 909명 가운데 30%에 달하는 272명이 청소년과 어린이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는 활동량이 많은 12세부터 17세의 백신 접종률이 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광주에선 18명, 전남에선 2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중부지방에 이어 광주 전남도 본격적인 김장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 가을 배추의 20%를 생산하는 해남에서는 수확이 한창인데요. 올해는 이상 기온으로 수확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배추밭에서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 트럭이 쉴 새 없이 드나들며 수확한 배추를 실어 나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에 접어들면서 대표 배추 산지인 해남에서는 수확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은 예전에 미치지 못합니다. 가을 배추를 심은 뒤 이상 고온이 이어지면서 무름병이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이른 품종은 수확량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수량이 상당히 마이너스 효과가 된 걸로 있고 아마 60% 70% 그 정도의 수율이 안 나온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확량 감소로 가을 배추는 도매 가격 기준으로 10kg당 10,000원을 넘어서면서 평년보다 3,000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계약 재배하는 절임 배추 역시 원물 배추만큼은 아니지만 10%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중부지방의 작황 부진이 심각한 탓에 수요가 몰리면서 한때 절임 배추 수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절임철 수요기 때는 공급량이 부족해서 못할 정도로 배추가 부족했고요. 지금은 다소 이제 풀렸지만은 시장에서 가격도 약간 상승된 그런 전년에 비해서 상승된 상황입니다. 12월부터는 가을 배추와 함께 월동 배추 수확이 시작되면서 생산량 감소로 울상짓던 농가와 물가 부담을 호소하던 소비자 모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김재현 진보당 대통령 후보가 전남을 청년이 정착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통일경제특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전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에게 최대 3억 원의 영농 정착금을 지원하고 국공유지 불법 투기 농지를 환수해 청년 농부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남을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농업 대혁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해남과 여수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해 농업과 산업 분야에서 남북 상생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농어민들의 월 평균 소득은 200만 원 정도로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농산물을 재배해 판매하던 농업에서 벗어나 아이디어와 연구개발로 고부가 가치를 올리는 창업농을 지원하는 공간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 농업기술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담양에서 대를 이어 딸기 농사를 하고 있는 강경필 대표. 스마트팜과 친환경 포장 등 다양한 시도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청년농 강 대표는 최근 딸기를 활용한 창업에 나섰습니다. 1년여의 준비를 거쳐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스틱형 딸기잼을 개발해 제품화에 성공했습니다. 딸기가 수출에 되게 좋고 해외에서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물을 수출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가공품을 수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딸기를 많이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고 이 담양 딸기를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강진으로 귀촌한 이지희 대표는
강진의 특산물인 쌀귀리를 가공한 간편식과 건강차 4가지를 개발했습니다. 1인 기업을 창업해 직접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창업기관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지역분들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그 덕분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을 조금씩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농업에 아이디어와 연구 개발을 더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로를 확대해 부가가치를 올리려는 청년 창업농이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농산업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데 이어 나주 전남농업기술원 안에 청년 창농타운을 열었습니다. 전라남도 농산물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전라남도 농산물도 세계로 수출까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수출 전략 상품으로까지 발전한다 하면은 큰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 가공을 넘어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한 청년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농업과 농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노동 착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염전주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염전 노동자들을 착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전주 48살 장모 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신안의 한 염전 노동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단체 생활하는 노동자들로부터 전기료 등을 과다하게 공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에너지 20대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와 참여자치 21 등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광주에 있는 해양에너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해양에너지가 개인의 정신적 문제로 결론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광주 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사측이 아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외부조사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의 첫 민선체육회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광주시 체육회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9일 광주지법이 내린 체육회장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결정에 따라 광주고법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육회는 대행체제로 운영하기로 해 공석 장기화가 불가피합니다. 광주시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확대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현판식을 갖고 내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3월 연중무휴 1대1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보살피는 융합돌봄센터가 전국 최초로 광주시에 문을 연 이후 광주시와 서구에 이어 광산구의 장애인 복지관까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국비 등 모두 230억 원을 들여 해상풍력 배후단지인 목포신항에 부품창고와 통합관제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신안 해상에 세계 최대 규모인 8.2기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해 450개 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고 일자리 12만 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목포 사막도에 추진되고 있는 호텔 건립을 두고 시민단체와 목포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사막도 지키기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5월 민간 사업자 모집 이후 8월 평가를 마쳤지만 아직까지 목포시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누구인지 사업 계획은 무엇인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밀실 행정을 중단하고 사업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